네, 지수 분석이요. 지수가, 이게 좀 지칠 때가 됐어요. 지수가 좀 지쳐 보여요. 위장 분위기도 한번 볼까? 지금, 주식이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만 올라가는 건 아니긴 해요. 악재가 없는데도 빠지기도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해요, 주식이. 호재가 들어왔다고 해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악재가 들어왔다고 해서 계속 곤두박질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죠, 주식이. 뉴스만 보고 매매할 수 없거든. 가짜 뉴스도 많고. 이 찌라시 기사 날리고, 구라 기사 쓰는 것들을 어떻게 싹 잡아가지고 그냥. 지금은 고점 영역에서 갈팡질팡 좀 오매불망? 좀 조심하는 장인 같습니다. 미장도 고점 영역에서 그냥 일단, 그냥 노멀하네요. 2분기 실적 기대감에 미장이 조금 올리는데, 우리 장은 못 따라갑니다, 지금. 위로 매물 때는 별로 없어요. 없긴 한데. 매물 때는 별로 없어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위로 신고가 영역에서 아예 없죠. 저항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느낌? 이게 방향성을 돗자리 깔고 도사처럼 맞춘다. 이거는 전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동반되면 당분간 상승 기조를 조금 유지하겠지만 뭔가 임팩트 있는 확실한 이유가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생겨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과감하게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에 달러를 찍어서 던져 줘버려. 경기 부양 정책 금액으로. 힘든 사람들 돈 막 날려. 그런 식의 무언가의 팩트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근데 그런 돈을 너무 많이 뿌렸어요. 시장에. 돈을 더 뿌리기도 부담스러울 거고. 그리고 이제 불협화음들이 이제 극강에 달하고 있어요. 이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 국경 지역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 1대1로 사업에서 지금 욕먹을 짓을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그거에 지금 스트레스 받는 국가들이 많을 거라고. 내관을 조금만 터치를 하면 이게 빠방빵빵 터질 수 있어요. 전략으로 만약에 내가 패권 싸움에서 나 그냥 2등만 할게 미국 니네한테 안 덤빌게 이런 거를 모종의 지네들끼리 결탁을 하게 된다면, 근데 내가 여기에서 하는데 니네들이 더 많이 벌어가고 니네들이 한 70 벌고 나 한 30 벌고 3등하고의 격차는 많이 내고 싶다, 우리 손 한번 잡을까, 이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본토에 딸려있는 우루무치 지역, 대만, 홍콩, 그러면 이제 또 딜을 할 겁니다. 미국에서 저 멀리서 딜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홍콩하고 대만하고 얘네들은 건들지만 안 돼. 견제를 해야 되니까 못 믿겠어 니네. 대신 신장 위구르 티베트 지역에 있는 거 깔끔하게 정리해서 가져가. 인도 지역이랑 접경 지역도 니네들하고 어느 정도 전쟁을 해서 무기 비용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권을 챙겨가겠죠. 중국에서. 거기서 이제 무기 판매 금액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끼리 만약에 딜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갔나? 하여간 그렇게 돼서 고점에서 이제 달러를 많이 찍어댄 거에 대한 회수금을 다른 타 국가를 조져가지고 벌어내는 타이밍이 생긴다면, 그게 생기면 무조건 지수는 떡락합니다. 떡락해요. 딜이 생기면 얘네들은 어떻게 털어대면 됩니까? 마진거래에서 하방 다 때리면 되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 하방 다 때리고 막 공매도 이빠이 때리고 다 하방 때리고, 그럼 고점에서 계속되는 상승시장에 지금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손절을 갖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손절을 던지고 살아남겠지만, 지금 무분별하게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손절선 없이 묻지마 매매, 중장기 때리고 TV 방송에서 삼성전자 10년 동안 산 거에 대해서 이슈화 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박살 나겠죠. 영혼까지 털려버리겠죠. 그런 생각. 좀 깊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언젠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었고, 근데 어디까지 빠지느냐, 만약에 실질적으로 시나리오처럼 이런 게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다시 재건 산업을 일으켜낼 것이냐,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국가들은 또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또 차트 분석과 함께 읽어내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생각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항상 퀘스천 마크를 갖고 가라. 그래서 지수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많이 힘겨워 보입니다. 많이 올렸고 많이 달려왔고, 달려온 시점에서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 시장에 더 가려 그러면 바이어 개념의 미국 시장에 가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자체 시장의 힘으로서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간다고 하더라도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다. 힘이 많이 붙여 보인다, 단기권은. 그래서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8월 달에 고점에서 생각보다 버텨냅니다. 이게 990선까지 열리더라고요. 저번에 차트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990선까지는 눌림목을 주고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다고 하더라도 990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8월달 중에 한번 90선 터치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2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나고 나면 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제스처가 나와야 된다.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FOMC 그리고 미 백악관에서 어떤 식의 내용들이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런 것과 함께 경기 부양 정책 금액에 대한 내용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냥 그 악재를 수렴하고 눌림목 한 차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 보름새 매매일수로 한 11선 한 달 해봐야 일본 캔들 20개거든요. 그럼 지금 벌써 7월 27일 7월 말이잖아요. 8월 중순세 때까지 가면 캔들로 봤을 때 10개? 조금 며칠 남았으니까 15개? 그럼 3주라고. 3주 만에 990선까지 간다. 단기권 스윙 잡은 거 다 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매가 돼야 되냐면 1030선에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를 하고 있는데 1030선의 지수를 터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좀 정리를 하는 구간이 필요할 것이다. 1030선. 1030선 깨면 990선까지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600에 3700, 2700까지 하락할 수 있다. 뭐 가능성이야 뭐 다 열 수 있죠.